3월 16일 오버 더 탑 코멘트 한국은 지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토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투자의 중요한 뉴스들과 스포츠 뉴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수출이 호조이기에 한국의 경상수지는 9개월째 연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사과 10kg 도매 가격이 9만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 소매도 10개에 3만 원이 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로부터 싼 사과를 수입하지 못하는지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총 8단계에 이르는 위험 분석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31개 나라 76개 품목의 과일이 이 8가지의 위험 분석 절차를 통과해 수입이 허용되었는데 평균 8.1년이 걸렸습니다. 가장 짧았던 중국산 체리도 3.7년이 걸렸습니다. 사과만 보면 우리나라의 검역 협상을 신청한 나라는 일본과 미국, 독일 등 모두 11개 나라입니다. 1992년에 요청한 일본이 현재 5단계까지 올라와 진도가 가장 많이 나갔는데 우선순위가 배로 바뀐 탓에 2015년부터는 제자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과의 가격이 높다고 해서 사과를 바로 수입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던 일본에서도 사과 한 개에 약 한 2,000원 정도였고 싱가포르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저번에 언급을 했던 홍콩 지수 연계 ELS에 대한 구제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홍콩 지수 연계 ELS의 손실은 약 40만 계좌에 예상 손실은 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감원은 판매사의 배상액을 최소 0%에서 최대 100% 사이에서 배상하라는 기준안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안에는 판매사 요인이 최대 50%, 투자가 요인이 45% 전후, 기타 요인이 10% 전후로 하기로 되어 있으며 평균 배상 비율은 과거 파생 연계 상품의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의 50%에서 60%를 배당했던 것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3월 18일에 금감원장은 은행장들과 홍콩주수 연계 ELS 배상 논의를 할 예정이며 고난도 금융상품은 은행에서 전면 판매를 금지하는 방법과 판매 채널을 축소하는 것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주수 연계 ELS의 판매 잔액은 39만 6천 계좌에 18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은행이 24만 3천 계좌에 15조 4천억 원이며 증권사가 15만 3천 계좌에 3조 4천억 원이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판매한 계좌는 총 계좌의 21.5%인 8만 4천 계좌이며 올해 들어서 2월까지 만기화된 금액은 2조 2천억 원이고 이 중 총 손실 금액은 1조 2천억 원이며 현재까지 누적 손실률은 53.5%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의 HSCI나 HSI 등의 지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추가 예상 손실은 4조 6천억 원으로 총 6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처음 ELS에 투자한 사람들도 총 투자가의 6.7%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투자한 사람이나 고령의 투자가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 최고치를 넘었고 그 후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을 비롯한 다른 코인들 또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버티던 가상화폐 투자가들의 상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인 선교사 한 명이 간첩 혐의로 연방보안국에 체포가 되어서 모스크바로 이송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10년 넘게 탈북민과 북한의 벌목공을 인도적 차원에서 도우며 선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서방 국가와 외교 갈등 국면에선 간첩 혐의로 외국인을 체포해서 압박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려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것을 압박하기 위한 작전에 나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긴밀히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는 11년 만에 최대치로 상장 주식 7조 3,750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이 중에 코스피에 7조 2,760억 원, 코스닥엔 1,0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의 4개월째 순매수이며 2월 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 주식 762조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월 대비 58조 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또한 시가총액의 28.1%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유럽이 4조 7천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미주가 2조 900억 원, 아시아가 2천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반면 중동에서는 2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상장 채권에 4조 9,650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만기 상한을 받은 것은 1조 5,080억 원이고 순투자 금액은 3조 4,570억 원이었습니다. 아시아가 2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중동이 1조 원, 미주가 3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의 상장 채권의 보유 규모는 248조 8천억 원으로 총 채권 규모의 9.8%의 수준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투자를 권유했던 키움증권은 자사주의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209만 5,345주 즉 총 발행 주식의 7.99%를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3분의 1씩 소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저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하듯이 투자가들은 이익을 실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해 완전히 자기 자본이 잠식이 된 태영건설은 14일부터 주식의 매매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KDB는 기업 개선 계획 결의를 한 달 더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가 4년 연속 300억 달러, 39조 9,600억 원 정도를 넘기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자 해외 시장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해외에 진출하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업계와 외교부 등의 정보에 의하면 롯데와 포스코는 2018년 9월에 개통된 베트남의 고속도로 건설 시공사로 참여했지만 개통 5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86억 원을, 포스코가 받아야 할 돈은 99억 원 안팎으로 추산이 됩니다. 돈을 못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미수금액 규모 또한 더 커집니다. 또한 베트남 법원은 부실공사 관련 책임으로 오히려 한국 건설사가 100억 원 이상을 배상해야 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12월에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지원을 요청했고 외교부는 대한민국 대표 자격으로 베트남 외교부에 공안을 발송하는 등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부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중동 쪽에서도 건설붐이 일어나서 한국의 시공사들을 초대하는 모습이나 제가 그동안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의 건설사들은 조금 주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물론 국내 부동산 업계가 안 좋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는 모두들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설주들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투자에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올 겨울 10년 총액 7억 달러, 9,324억 원 정도의 역대 최대 규모로 다저스로 간 29세의 세계적인 야구 슈퍼스타인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가 와이프와 함께 어제 입국을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정규 시즌이 한국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올해 다시 연임을 하게 된 허구현 KBO 총재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서울 시리즈 1차전의 시구자는 야구선수 박찬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쏠린 행사이기에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고척 스카이돔 개선에 힘을 썼으며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했으며 미국 야구장 수준의 충격 흡수율과 평탄도를 충족했습니다. 기존의 낡은 경기장 조명도 발광 다이오드로 교체했으며 객석도 리모델링을 했고 경기장 주변에 포토존과 녹지광장도 조성했습니다. 오늘 다저스와 샌디에고 선수단이 훈련을 하며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17일은 12시에 키움과 다저스가, 7시엔 팀 코리아와 샌디에고가 연습 경기를 갖고 18일에도 LG와 샌디에고 파드리스와의 경기가 있고 7시에 팀 코리아와 다저스의 경기도 있습니다. 21일과 22일에는 다저스와 샌디에고 두 팀의 정규 시즌 개막전이 열릴 예정이고 한국의 유명한 여자 아이들 그룹인 에스파와 여자 아이들의 축하 무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MLB 샌디에고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과 고우석 선수도 참가합니다.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며 내일은 세계는 지금 편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